안녕하세요. 박주혁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더리움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단순히 이더리움 전망이 어떻다, 앞으로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이더리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하는 자산으로 봐야 하는지 그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전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코인을 사서 오르길 기다리는 대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더리움을 비트코인 다음으로 오를 코인 혹은 장기 보유용 자산 정도로만 인식하고 계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보유만 하는 자산이 아니라 운용하지 않으면 손해가 되는 자산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더리움은 이미 네트워크 자체가 하나의 경제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발생하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행되고 그 과정에서 검증과 유지에 대한 보상이 명확한 규칙에 따라 분배됩니다. 이 말은 곧 이더리움을 들고 있다는 건 언제든 그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 권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지갑에만 넣어두고 있다면 이건 보수적인 선택이 아니라 명백히 비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이 비효율이 더 크게 체감됩니다. 가격은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방향성은 짧고 이걸 매매로 계속 대응하기엔 심리 소모가 너무 큽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산을 그냥 들고만 있는 건 사실상 아무 전략도 없는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더리움을 어떻게 작동시키는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조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바로 스테이킹입니다. 스테이킹은 보유 중인 자산을 네트워크의 검증 구조 안에 편입시켜서 그 기여도에 따라 보상이 자동으로 발생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굉장히 명확하죠. 가격이 오르든 조정을 받든 상관없이 네트워크가 돌아가는 한 보상은 계속 누적됩니다. 즉, 시장을 예측하지 않아도 시간이 곧 수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디에서 하느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플랫폼이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지토 스테이킹입니다. 지토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는 플랫폼의 말만 믿고 수익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직접 써보고 직접 자산을 넣어보고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제가 직접 지토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방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보유하고 있던 이더리움 자산 중 약 2억 정도를 지토 스테이킹 구조에 예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예치는 단기 테스트가 아니라 1년 기준 조건으로 설정된 중장기 운용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예치한 지는 1년이 다 된 상태고 그 과정에서 약 1억 8천만 원 수준의 수익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플랫폼 화면만 보고 이야기하는 수치가 아니라 제가 실제로 자산을 예치하고 그 구조 안에서 수익이 어떻게 쌓이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면서 말씀드리는 수치입니다. 굳이 새로운 코인을 살 필요도 없고 위험한 실험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 중 일부만 구조 안에 넣어도 자산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지고 양방향에서 수익이 나오는 구조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토 스테이킹의 또 하나의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최소 예치 기간은 15일. 무작정 몇 달, 몇 년씩 묶어두는 구조가 아닙니다. 중장기로 운용하되 필요하면 전략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 자산 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스테이킹이 처음인 분들일수록 조건 설정 같은 부분에서 반드시 막히는 지점이 나옵니다. 지토 플랫폼은 이 부분을 실시간 채팅 상담을 통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지토 스테이킹은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BNB, 아발란체 같은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을 같은 구조 안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자산별로 수익률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보유 중인 자산으로 추가적인 수익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작정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구조를 알고 난 뒤에는 사실 안 할 이유를 찾는 게 더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까지 스테이킹을 가져가는 게 현실적인지, 그리고 보유와 운용을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